오늘 제가 준비한 지문의 내용은 합병과 인수에 관한 내용이 좀 있으니까요. 오늘 그거 주제별로 지문 따라가면 아마 짧은 시간에 많은 어휘와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단일 지문은 문제 3개, 기사 다뤄볼 거고, 두 번째는 이메일과 차트로 이루어진 내용 볼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중 지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사와 합병화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다룰 건데 약간 다른 비슷한 어휘로 다뤄볼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이 지문은 처음 해봐요. 제품 뒤에 붙여있는 라벨 있죠? 라벨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마지막으로 그 제품에 관한 후기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시간 13분에서 11분 잡고 미리 푸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혹시 안 풀었는데 강의 보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먼저 문제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13개니까 보통 한 문제당 1분 잡고 풀면 되는데 약간 고득점 노리시는 분들은 12분이나 11분 정도로 끊어서 문제 푸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내가 전혀 초보자인데 지금 이 실전 강의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정해준 13분 내에 못 풀어도 그냥 표시를 13분 정도에 표시 딱 해놓고 계속 푸셔야 돼요. 13분 지났다고 무조건 연필 집어 던지고 강의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1번부터 3번까지 단일 지문인데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바로 실전에 적용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기사 지문이죠. 제일 처음에 1번으로 하셔야 될 게 그래 기본 정보 파악인데 그 단계에서 속성을 파악하시고, 자, 두 번째는 제목을 읽는데요. 이게 제목 같으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local business, 이 지역 사업과 그리고 travel news에 관련된 내용이란 뜻이니까 제목 같은 것에서 여기 보시면 그래 주제나 소재 파악이 어려우면 기본 정보 파악 단계에서 그래 첫 한두 문장을 미리 읽고 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오레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기사가 취재된 장소입니다. 출판사가 미쳐온 것이 아니에요. 이 기사가 취재된 장소이고,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Brighton Hospitality Group. Hospitality Group 보통 접대, 서비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서비스를 주로 하는 이 그룹이 어제 confirmed 확인했습니다. 뭘 확인했냐면 쉘후드 호텔의 인수죠. purchase가 구매라는 뜻인데 명사로 쓰여서 인수를 어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은 어떤 호텔이냐면 미국 전역에 걸쳐 20개 이상의 지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호텔 합병 인수에 관한 내용이겠구나 라고 짐작하면서 이 글의 기본 정보 파악 단계에서는 이 정도만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5가지 단락이 있어요. 자, 이렇게 기본 정보 확인하셨으면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문제를 읽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기본 정보 파악 단계에서는 지문을 읽지 않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문제 먼저 가는데 문제 먼저 읽을 때 보기는 읽지 않습니다. 어차피 보기 읽고 본문 또 들어가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아까 읽고 갔던 보기를 머릿속에 넣은 상태에서 본문 갔다가 다시 오면 많이 익숙하고 어디서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문제 먼저 읽겠는데 이 문제 읽을 때 보시면 이 기사가 왜 쓰여졌습니까? 주제 목적이죠. 자, 주제 목적 문제는 맨 마지막에 푸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주제 목적을 묻는 문제는 보통 두 갈식이 많아요. 비즈니스는 중요한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이 중요한 내용을 내가 습득했을 때 얻게 되는 이점들이나 아니면 문의처, 자격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틀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맨 위에 주제 목적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는 문제를 나중에 풀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환불이나 환불 아니면 대성불만 아니면 상대방한테 참가라든가 등록 같은 거 권유할 때 처음부터 등록하세요 그러면 안 통하잖아.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어떤 참가나 등록을 권유할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제 목적 문제는 마지막에 푼다. 지문을 다 읽고 나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1번 문제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2번 문제로 넘어가는데 미스 갈필드에 따르면 그러면 미스 갈필드가 나올 때 눈을 크게 뜨셔야겠죠? 노벰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그럼 우리 눈에 우리가 뭘 찾아야 돼요? 미스 갈필드하고 노벰버 이 두 개를 찾아서 본문으로 지켜가면 되겠죠? 자, 그렇다고 그럼 갈필드, 노벰버 이렇게 무조건 찾아서 내려가면 안 돼요. 글의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서는 다른 문제를 못 푸니까 무조건 그 구체적인 핵심 단어를 찾아가지 말고 읽으면서 글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핵심 단어가 나올 때 이게 답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지문이요. 아까 우리 여기까지 읽었잖아요. 요 뒤에부터 읽기 시작할 건데 어떻게 읽을 것인가? 내가 만약에 읽어도 기억이 안 나면 어쩌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 눈팅 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읽었는데 뇌로 읽는 게 아니라 눈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뇌로 많이 읽을 수 있을까? 어떤 단어에 초점을 둬야 될까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앞으로 읽을 때 키워드라는 곳에 밑줄을 하면서 읽을 건데요. 키워드라는 건 가장 큰 힌트를 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고유명사, 숫자, 시간, 부정적 단어. 이게 거의 토익 파트 7에서 절대 키워드니까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왜냐면 보통은 토익이라는 것이 영어로 된 정보를 가지고 그 지문 속에 있는 사실관계와 상황을 묻는 문제를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인가 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면 등장인물의 이름이나 소속 단체 명을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황이라는 게 어떤 장소에서 몇 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걸 테니까 이런 의미에서 가장 큰 힌트를 준 단어가 고유명사, 숫자, 시간, 부정적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은 등장인물이나 소속 단체가 고유명사가 되겠고요. 시간, 장소라든 게 숫자, 시간으로 표현이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부정적 단어까지 포함해서 이건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용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좋은 내용만 얘기해도 이 거래가 성사될까 말까인데 뭔가 부정적 내용으로 달라기 시작한다는 건 내용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 글의 주제 목적이 부정적일 거니까 분명히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글의 키워드 부정적 단어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 키워드들이 재표현이 거의 불가능하죠. 고유명사는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없잖아요. 원래 본문에 나왔던 단어가 그대로 보기에 꽂혀 있다면 그게 어디 숨은 그림 찾기지 뭐 토익 문제 풀이겠어요? 그죠? 독해력을 묻는 문제가 아닐 테니까 이 재표현에 한계가 있는 단어들을 공략하면 훨씬 더 내가 내용을 읽을 때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답을 찾을 때도 아까 그 단어 이렇게 찾아가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그 뒤에부터 노란색 표시라는 게 키워드거든요. 저는 미리 읽고 표시한 거니까 여러분 무조건 고유명사나 숫자, 부정적 단어 찾아서 가시면 안 돼요. 내용을 이해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 즉 이 회사가 뒤에 나온 호텔을 인수했다는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significant가 뜻이 두 개죠. 첫 번째는 중요한, 두 번째는 비평적인.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비평적인 게 아니라 중요한이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럼 중요해요. 왜냐하면 휴스턴 로컬 레지던트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브라이튼 이 그룹이 또한 발표했거든요. 그 회사의 계획을. 어떤 계획이냐면은 이 다운타운 호텔 프로젝트, 즉 포틀랜드라는 곳에 있는 이 번화가 지역에 호텔 하나를 건설할 건데 그 일을 재개할 거라고 발표했대요. 자, 재개한다는 내용은 뭔가 스탑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 공사가 진행하려고 했다가 잠깐 스탑되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가시면 쉘우드 호텔은 원래는 무슨 originally 그러니까 뭔가 지금 예정대로 흐르지 않았다가 뭔가 재개가 되는 분위기니까 원래는 계획됐었대요. 이번 해, 그죠? 금년 말까지 5개의 호텔, 그죠? 5개 별의 호텔을 다운타운 지역에 지려고 계획했었는데 이 프로젝트가 그리고 이 지역 경제, 그죠? 지역 경제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수백 개의 일자리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만, however, 부정적 단어니까 제가 키워드 표시한 거예요. 그럼 그 뒤쪽에 항상 문제가 되기 쉽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쉘후드라는 호텔 회사가 경제적인 트러블, 역시 부정적 단어죠. 이거를 금년도 초반에 겪었을 때 지금 노란색이 키워드 표시. 왜냐하면 시간적 표현이니까. 프로젝트는 was put on hold. 그럼 무슨 상태예요? 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되기 전 얘기겠죠. 이 브라이튼의 그룹의 대변인은 세라 가필드는 아까 미스 가필드라고 문제에서 본 적이 있었죠. 이 여자가 말하기를 호텔의 건설은 다음 쿼터까지, 다음 분기까지는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우리 노벰버 안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나올 때까지 읽지요. 우리의 계획은 the facility, 현재 우리가 공사 중인 시설이
operational. 그래서 have 동사가 오형식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설이 가동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at full capacity. 이거 토익 문법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죠. 그래서 전면으로 가동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11월까지 드디어 키워드 나왔죠. 우리가 아까 문제에서 봤던 그 단어라고 가필드가 말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봤던 두 단어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답이 나올 거예요. 뒤에 한 줄 더 읽고 답 찾아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no later than 이것도 by하고 동의한 거 아시죠? 그래서 9월까지는 그래서 고용 계획을 최종화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11월까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찾아볼게요. 호텔의 건설이 완료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호텔이 renovated, 내부술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직원들을 고용할 것이다. 이거는 September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텔이 영업을 위해 fully prepared, 준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준비가 된다는 건 operational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D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이어서 볼게요. 3번. 이 브라이튼 호스피탈리티 그룹에 대해서 무엇이 언급되어 있습니까? 이 전체적인 지문의 소재로 등장하는 이 그룹의 이름에 나와 있는데 그 이름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이죠. 이 회사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는요, 지문을 다 읽고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지문에 걸린 두 개의 문제가 지문 전체를 읽고 풀어야 된다는 사실. 요즘은 이렇게 구체적인 핵심 키워드만 잡고 물어보는 문제보다 전반적인 글의 흐름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는 지문을 다 읽고 푼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 답 찾으러 갈게요. 여기까지 아까 읽었으니까 내용을 다 알고 마지막 문제 접근하면 되겠죠. 그래서 호텔은 셰로드 브랜드는 앞으로 유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브라이튼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면 기존의 이 셰로드 프로퍼티는 물적, 인적 자원을 포함한 모든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 자산이 원래 브랜드 이미지에 계속 속하게끔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브라이튼 회사의 호스피탈리티 그룹은 현재, 이거 시간 표현이죠. 현재 어디에 본사를 두고 있냐면 뉴욕시티에 두고 있대요. 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이 동사 있죠. 이게 장소에 관련된 동사입니다. 자, 동의어로 based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이 회사는 competitive, 그러면 경쟁력 있는 이죠. 경쟁력 있는 우위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 어디서? 업계에서. 근데 그 업계가 호텔 업계를 말하는 거고 뉴욕이니까 당연히 동쪽 지방, 동부 해안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내용 다 읽었으니까 이제 3번 문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A번에 뉴욕 오피스를 폐쇄했다. 정답 아니죠. 두 번째는 더 큰 회사에 팔렸다. 이 회사가 인수한 거니까 정반대고요. 세 번째는 이 브라이튼의 브랜딩, 이미지 부여 작업에 모든 호텔들을 갱신하게 될 것이다. 업데이트 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호텔을 이 브랜드에 맞게 바꿀 것이다. 이런 내용이 살짝 언급된 적은 있었으나 이 모든 호텔이라고 해서 역시 탈락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certain area, 이 certain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 아마 보어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I'm certain, it is certain S로 보셨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나오면 보어로 쓰일 경우에 확실한 틀림없는 이거로 더 많이 알고 계셨을 텐데 이 아이가 이제 꾸미게 되면은 확실한의 뜻과 정반대의 개념이 돼요. 어떤, 무슨,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걸 언급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냥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 certain reason and certain person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잠깐 예문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이거에 동의하지 않을지도 몰라. 그리고 이 단어가 꾸밀 때는 어떤 사람들, 그리고 보어로 쓰일 때에는 확실한, 그래서 너 이거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니? 라고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지금 넘버 D번에 가셔서 이 certain이라는 단어는 뒤에 나오는 지역이라는 단어를 꾸며주니까 어떤 무슨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회사는 어떤 지역에서 아주 입지가 굳어 있다. 이 footprint라는 게 발자국이니까 강한 발자국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입지가 굳혀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확하게 넘버 T와 마지막 이 문장이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D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맨 마지막에 풀기로 했던 주제 목적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이 아티클은 왜 쓰여졌는가 보겠습니다. 이 아티클이 쓰여진 이유는요. 사실 이 두 번째 단락을 잘 보면 잘 그 조명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뭐뭐 하기로 계획되었다가 그러다가 재정상의 위기를 금년 초반에 겪으면서 연기되었다. 그런데 다음 분기까지는 완벽하게 건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걸 가장 잘 표현한 내용은 왜 회사가 본사를 옮기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A번 탈락, 두 번째는 회사의 조직 구조의 개편을 발표하기 위해 탈락, 세 번째는 delayed project, 아까 put on hold하고 동의어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연된 프로젝트에 대한 업데이트, 새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정답 C번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마지막 네 번째는 호텔 매니지먼트 경영 사업의 트렌드를 묘사하기 위해 역시 정답이 아니죠. 정답 C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 업데이트라는 거 정보란 단어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이 delayed와 put on hold가 같은 뜻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일 지문 끝났어요. 두 번째 이중 지문은 사실 지문이 두 개라서 단일 지문보다는 약간 더 문제를 미리 많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리고 지문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한 문제 읽고 또 답 찾고 또 하나 읽고 답 찾고 이런 시간이 약간 없으니까 제가 더블 지문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설명드리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하실 일이 지문의 속성, 기본 정보 파악 단계에서 지문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셔야 되고 이 지문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이 관계를 봐야 우리가 두 지문을 연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1번 문제 지금 1번 보시면 두 지문의 기본 정보와 관계를 파악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제가 지문 다 읽기 전에 문제 먼저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를 한 개씩 보는 게 아니라 한 세 개 정도는 미리 읽고 나서 첫 번째 지문을 읽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지문 원을 읽기 전에 문제 세 개를 읽어 놓으면 그게 기억이 날까? 안 날 것 같아. 그럼 수시로 비교하면서 보시면 돼요. 왜냐면 지문이 왼쪽에 있고요. 문제가 오른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수시로 비교해 가면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두 번째 이제 문제 세 개를 먼저 읽고 첫 번째 지문을 읽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두 번째 지문 들어가기 직전에 읽어주시면 돼요. 이따 제가 푸는 거 보여드리면 더 이해가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일 지문에 없었던 연계 지문 푸는 가능성. 제가 어떤 단어를 봤을 때 약간 연계의 느낌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바로 분명히 내가 문제에서 줬던 키워드를 찾아서 분명히 그 키워드를 찾아갔는데 주변에 답이 불충분해. 하나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표현들이 있는 경우는 연계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고 보통은 굉장히 쉽게 간단한 키워드를 이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은 추론까지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우리가 아직은 포기할 게 아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쉽게 풀리고 또 배점이 많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근거가 확실한데 답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뭐 예를 들어서 분명히 내가 15,000원이라는 답을 찾았는데 이 15,000원이 되었던 날짜 뭐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따 문제 풀면서 알려드릴 거고 그다음에 레퍼런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날, 그 사람, 그 시간, 그 장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장소 이름 얘기하고 사람 이름 얘기하고 뭐 날짜 쓰면 되는데 그냥 그날 그 사람, 그 장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연계 가자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컨퍼런스가 열린 날 그러면 열린 날이 다른 지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전화성으로 얘기했던 그 안건 그러면 전화상으로 얘기한 날짜가 다른 지문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연계 가능성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문제 들어갈게요. 제일 처음에 그래 속성을 파악한다. 기본 정보 파악 단계니까 내용 읽지 마시고 그럼 이메일과 차트인데 이메일의 기본 정보 가장 중요한 건 수신자, 발신자. 그리고 이메일이 편지와 다른 건 편지는 제목이 없는데 이메일은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 목적 파악하기 더 쉽죠. 그리고 날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날짜는 나중에 시간 관련돼서 문제 풀 때 그때 참조하시면 되고 날짜까지 막 다 심혈을 기울여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봤더니 누가 보냈나 이 브랜드 한도 중요하지만
커스터머 서포트의 부장이구나. 고객 서비스 부서죠. 고객 지원 부서. 그리고 누구에게 보냈느냐 그랬더니 네이튼 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CFO구나. 뭔가 재정 관련 최고 책임자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RE라는 건 regarding이라는 뜻이죠. regarding. 뭐뭐에 관하여. 그래서 subject와 동의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안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고 attachment가 첨부 파일이죠. 첨부로 뭘 보냈냐면 procurement budget이라고 돼 있어요. 뭔가 제목과 연결된 파일을 첨부한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만 단어 공부할게요. 이 procure가 어떤 뜻이 있는지. If you procure something, 뭔가를 procure 한다면 you get it, 뭔가 얻는 거구나. While bring it about, 가져오는 거구나. By special effort,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래서 예문 잠깐만 보시면 보통 영화인데 감옥 영화 같은데 보면은 항상 캐릭터 인물이 있어요. 어떤 인물이냐면 뭔가 위법인 것들을 구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잡지라든가 담배라든가 뭐 특별한 비누 같은 것들을 구해오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걸 우리가 procure 한다고 하니까 즉 어렵게 구하다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격식을 차려 얘기할 때 구하다라는 표현이고요. 확보하다의 secure하고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동사로 보면은 확보하다, 그리고 형용사일 때는 안전한에도 또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조달하다, 구하다의 뜻이니까 뭔가 예산 조달에 관한 물품 조달에 관한 예산 보고서 정도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기본 정보 파악 단계니까 맨 마지막에 이거 누구한테 보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차트인데요. 차트가 고객 서비스 부서의 예산입니다. 아까 편지를 보냈던 브렌다 한이 차트로 예산을 완성해서 보낸 파일이군요. 자, number 4, 5, 6 동시에 3개 읽겠다고 했었죠. 왜 미스 한이 이메일을 썼니? 이거 주제 목적이니까 맨 나중에 풀기로 하고 당연히 첫 번째 질문 맨 마지막이에요. 두 번째까지 가서 풀면 안 돼요. 그리고 5번은 미스 한에 따르면 얼마나 많은 돈을 그녀의 부서가 썼니? 작년의 음식이 중요한 거예요. 작년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첨부된 파일은 2019년도 예산이잖아요. 뭐 그게 내년 건지 아니면 작년이었던 건지는 우리가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이 시간에 준해서 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좋아요. 그러면 2019년이 내년인지 작년인지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겠단 말이죠. 6번 문제입니다. 미스 한은 later this year 금년도 후반에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역시 키워드 later this year 시간 표현이 키워드가 된다는 거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3개를 읽었어요. 왜 썼니? 맨 마지막에 풀게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문제 푸는 순서는 아마 4번이 맨 마지막일 것 같고, 자, 5, 6번에서 돈 얘기, 그 다음에 돈인데 작년에 음식값에 얼마 썼니? 그리고 올해 말에 뭐 할 거니? 아무래도 작년 얘기니까 작년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올해 말에 뭐 할 건지가 나중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글의 흐름은 시간상의 흐름과 같으니까. 보통 토익에선 더 그렇고요. 이게 비즈니스의 일반 상식이에요. 뭐 옛날에 갔다가 다시 과거를 타고 미래로 돌아가서 이런 일은 소설에서나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3개 먼저 읽었으니까 우리 첫 번째 지문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여기 주제 목적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을 읽지 않았었으니까 지금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갈 건데 첨부된 파일이 내년에 제한된 예산서래요. 내년 거구나, 2019가. 그러니까 지금은 2018년도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Customer Support Department의 예산안입니다. 그리고 I hope to review with you. 내가 당신과 함께 검토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미팅 때. 그러니까 아무래도 CFO한테 보내는 거니까 좀 높은 사람한테 내가 검토 요청을 하고 있는 이메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세이빙, 절약을 좀 했어요. 잘 보여야 되니까 절약 얘기부터 했어요. 우리 음식 버짓에 관해서. 근데 이 음식이요, 가장 높은 포션을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 얘기죠. 우리 예산에서.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예산에서 음식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었냐면 by switching to 바꾸다, 옮기다 의 뜻이죠. 뭘로 바꿨냐면 새로운 케이터링 벤더, 케이터링 여러분 아시죠? 외식 사업자, 이런 사업자로 바꿨기 때문에 상당한 음식값을 줄일 수 있었다. 언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래예요. 세컨 쿼터 때. 그렇구나. 앞으로는 줄일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변화가 제가 앞에 나왔던 다른 업체로 바꾼다는 이 사실 자체는 우리가 cut down, 우리 음식 비용을 줄여주게끔
적금 가능하게 할 것인데 얼마까지? 거의 30%까지. 그런데 불행하게도 부정적 단어 별표. 그죠? 불행하게도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 모든 그 줄여진 비용들이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will be offset. 그러면 왜 상쇄하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비용을 줄였는데 뭔가 다른 데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똑같이 또이또이 된다고 하죠. 퉁치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보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 다 상쇄가 될 거냐면 인원이 늘었네. 신입사원이 추가로 우리 부서에 배정됐기 때문에 음식의 재료나 아니면 내용의 업체를 바꿈으로 인해서 음식값은 줄였으나 그만큼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차피 비용은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므로 you will see no change, 부정적 단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예요. 우리의 예산안에서는 작년과 비교해서. 그럼 작년에도 똑같은 비용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우리 아까 기본 정보 파악할 때 차트 잠깐 봤으니까 지금 차트로 내려가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 차트 비교해서 보면은 잠시만요. 차트 비교해서 보면은 가봅시다. 작년에 푸드, 음식 섹션을 봤더니 여기. 그리고 아까 하이스트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진짜 가장 높은 비용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16,000불을 썼겠다라고 짐작할 수 있어서 정답은 D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사실 이게 첫 번째 이제 연계 문제죠. 그리고 지금 연계 문제 하나 풀었고요. 남은 문제가 금년도 후반에 뭐 할 거니, 미래 느낌, 그리고 맨 마지막에 Y에 대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풀었으니까 그 다음 내용 읽고요. 답 구해보도록 할게요. Let me k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혹시 질문 있으면 알려줘. Prior to, 시간 표현입니다. 뭐보다 앞서. 혹시 미팅보다 앞서 질문이 있으면 알려줘. 왜냐면 나 좀 있으면 출장 가거든. 내일 가. 그래서 목요일 하고 내일 가는데 but will be back. 금요일까지는 돌아올 거야. to meet with you. 너 만나기 위해 개인적으로. in person은 직접 만나는 거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Miss Plan은 later this year에 뭘 할 것인가? 보통 금년 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친구도 이거 내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기신다면 역시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셔도 아마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을 거니까. 자,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내일이나 내일과 목요일 날 간다고 했는데 목요일 날 어딜 가? 출장 가는데 출장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첫 번째는 이 음식 회사를 바꿀 것이다. 두 번째가 회의 참가한다. 출장하고 회의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세 번째는 job applicant. 이거는 구직자들을 면접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팀으로 내가 전근한다, 옮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아직 요거에 관한 언급은 없는 상태니까 뭔가가 또 미래 느낌 나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첫 번째 단락에 우리가 곧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거야. by switching to, 업체를 바꿈으로써, 즉 음식 공급 업체를 바꿈으로써 하니까 요거를 물어보는 거구나. 요 두 개가 나왔잖아. 미래 느낌. 출장 가는 거랑 업체 바꾸는 거. 그러면 출장 가는 거 없었으니까 업체 바꾸는 거 생각해서 정답은 몇 번? A번인데 이 스위치가 갈아타다, 옮겨타다, 바꾸다 의미가 있어요. 전환하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 change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A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에 Y 문제만 풀면 되는 거죠. Y 문제 풀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들어가기 전에 7, 8번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왜 이 이메일을 썼을까? 그러면 먼저 보기를 쭉 보세요. 왜냐면 내용은 다 읽었으니까. 왜 썼을까? 그랬더니 회의를 일정 잡기 위해, 아니면 다가오는 스펜딩 플랜, 예산이죠. 제목하고 똑같죠. 제목에 대한, 즉 제목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그 세 번째는 새로운 vendor, 업체와 협상하기 위해. 그리고 네 번째는 비즈니스 출장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 그럼 정답이 당연히 몇 번? B번이 되겠죠. 스펜딩 플랜의 또 다른 말은 버짓이 되겠고요. 그리고 next year니까 당연히 upcoming으로 동의어 처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review, hope to review. 당신이 리뷰해 주세요. 그리고 이 받는 사람의 위치가 직급이 CFO인 걸 추측해 볼 때 그 사람의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정답은 B번의 to be approve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이제 푼 거예요. 7, 8번 문제 읽고 다음 단락 들어갈게요. likely가 형용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할 것 같은, 뭐뭐 하기 쉬운. 근데 지금은
be included라는 동사 사이에 꼈죠? 그러니까 부사로 보시면 되겠고 이건 아마도, 가장 아마도의 뜻이에요. 아마도. 그럼 아마도 이 차트에 들어갈 비용의 종류로 다음에 무엇이 될 것 같은가를 묻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문제는 차트에 따르면이니까 이거 차트 가서 문제 보고 풀어야 돼요. 미스 한스의 디파트먼트에 대해서 무엇이 나타나져 있습니까? 역시 전반적인 내용이니까 일단 차트 보면서 같이 문제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7번 문제. 다음 중 어떤 비용이 차트에 포함될 것 같은가? 라고 직접 표기해서 보시면 이 트레이닝 훈련이고요. 소셜 이벤트, 사회적인 행사. 그리고 세 번째가 여행, 네 번째가 음식인데 이 salaries and benefit 그러면 이거 급여죠. 급여와 급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복리후생 혜택들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호텔 rates가 rate이 반값이에요. 호텔 가서 what's the rate? 그러면 반값이 얼마입니까? 라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비율이라는 뜻인데 자 호텔 얘기할 땐 반값이라는 뜻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office supplies는 사무용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건물 관리가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트래블에 관련해서 호텔 rates가 가장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B, 호텔 rates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텔 rates까지 저희 알아봤고요. 이제 어디 남았다? 마지막 거, 그죠? 그럼 이거는 직접 표를 비교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래 표랑 비교해서 볼 건데 첫 번째 A번부터 볼게요. 현재 새로운 디렉터를 고용하는 단계에 있다. 이거 읽은 적도 없는 것 같아. 일단 물음표. 자, 여기서 힌트. 어떤 시간절약 포인트예요. 나는 뉴 디렉터에 대한 내용을 읽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물음표 전혀 기억이 안 나면 지금 찾으러 가면 안 돼요. 왜? 언급이 안 됐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기를 믿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긴가민가한 거 있다. 그럼 찾으러 가지 말고 일단 넘어가. 자, 모르면 넘어간다. 기억이 안 나면 넘어간다. 이게 엄청난 시간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내년에 런칭할 것이다. 역시 X. 세 번째는 작년에 썼던 것보다 금년에 좀 덜 비용을 쓰게 될 것이다. 이거에 대한 언급도 아직 없었고 네 번째는 그냥 뭐 긴가민가예요. 뭐 없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넘어가요. 모르면 넘어간다. 네 번째는 beginning of the year, 즉 초반에 2019년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2019년도 초반에 소셜 이벤트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초반하고 2019년 소셜 이벤트 보시면 되겠죠. 그 소셜 이벤트를 보고 이게 내년 거면서 초반이면 뭐 이 정도 되겠죠. 분기를 4분기로 봤을 때.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에 만불이 쓰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만불 확보해 놓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가뿐하게 D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연계 문제 하나 있던 거 풀었고요. 근데 여러분 연계 문제는 어려울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어려운 추론 문제로 나오지 않는 한 핵심 키워드를 이용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고 아까도 last year 뭐 이런 거 비교했잖아요. 그리고 food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이용해서 풀었으니까 절대 어렵지 않고 그 답도 절대 키워드에 해당하는 숫자죠. 예, 포기할 게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삼중 지문 들어가도록 할 텐데 이 삼중 지문 아티클에 나와 있는 단어는 첫 번째 그 인수했던 회사에 대한 내용과 비슷한데 어휘들을 좀 다르게 쓰고 있으니까 같은 의미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했구나라고 한 번 더 느끼시면 좋을 예문들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삼중 지문 푸는 방법 이것도 역시 지문이 3개니까 더 정신이 없겠죠. 그 대신 문제가 더 쉽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새 지문의 기본 정보와 관계를 파악한다. 기본 정보 파악하시고 또 관계 파악이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 지문을 읽기 전에 문제를 역시 먼저 읽는다. 근데 문제 몇 개씩 읽어? 아까는 왜 이중 지문은 3개, 2개 읽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둘, 하나, 둘 아니면 그냥 둘, 하나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또 이렇게 그 이중 지문처럼 이 할당이 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얽힐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문이 늘어나면 연계 문제도 좀 얽힌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꼭 이 지문에서 이 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2개 그냥 읽고 지문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할게요. 저도 그냥 둘, 하나 이렇게 할게요.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연계 문제가 최소한 2개 이상은 존재합니다. 지문이 3개니까 이렇게 걸거나 이렇게 걸거나 그죠? 그래서 최소 2개 아니면 3개 다 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약간 어렵겠지만 이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연계 문제 무조건 2개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 2번 연결할 수 있고 아니면 지문 2, 3번 연결할 수 있고 아니면 1, 3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1, 2, 3 동시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은 있었어요. 근데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문으로 가기 전에 질문에서 무조건 다음 지문을 보라고 해도 그 전 지문을 다 완독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연계 문제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지문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전 지문을 완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본 정보 파악하고요. 그리고 관계 파악한 다음에 90번 먼저 읽고 들어갈게요. 첫 번째 지문이 아티클, 기사. 두 번째 지문이 상품에 붙어 있는 표. 그 세 번째가 후기 보시면 되겠고 upcoming changes for 수지 주스. 수지 주스에 뭔가 다가오는 변화에 대한 아티클, 기사인데요. 이 기사가 취재된 장소는 서울이고 그리고 수지 juice is due for change. due가 뭐뭐할 예정이다 이 뜻이죠. 그래서 곧 변화를 맞이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정보 파악 단계니까 내용 읽지 않고요. 그리고 단락이 2개, 3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 지문은 우리가 3단계로 하셔야 될 게 이 수지 주스 상품 라벨이 되겠죠. 근데 그중에서 굵은 글씨는 미리 읽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굵은 글씨 제가 이미 노란색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키워드도 여러분이 아셔야겠지만 지문 기본의 정보를 파악할 때에는 지문의 기본 정보를 파악할 때에는 굵은 글씨 있죠. 이런 거 미리 읽고 가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해피 주스 헬디 라이프라는 로고 정도가 되겠고 이 써니 민트라는 주스를 선전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이 굵은 글씨 리미티드 포 주스 제가 여기 왜 노란색 했다? 키워드보다는 굵은 글씨니까 기본 정보 파악 단계에서 미리 읽어두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ABC 디톡스 드링크가 있어요. 거기 애플 들어가고 비트 들어가고 캐럿 들어가서 ABC인가 봐요. 자, 여기까지 읽고 나면 이제 마지막 지문에 후기 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복수가 되어 있는 이유는 후기들이란 뜻이고 그중에서 한 후기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리뷰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제일 첫 문장에 나는 뭐 미국으로 이사 갔다 한국에서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후기구나.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어떤 회사 제품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라벨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후기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관계 파악했으니까 이제 후기 마지막 이렇게 보고요. 9번, 10번 문제 먼저 읽을게요. 이때 보기 읽지 않는다 기억하시죠? 이 아티클이 왜 쓰여졌습니까? 이거 나중에 풀어야겠다. 그러니까 이 지문 다 읽고 첫 번째 지문 읽고 풀어야겠고요. 두 번째, 이 수지 주스의 어떤 변화가 반영되었니 어디에? 제품 라벨에. 그럼 제품 라벨에 반영된 내용을 묻는 거니까 분명히 두 번째 지문을 읽고 나서 풀어야 되니까 우리는 그냥 9번 문제는 첫 번째 지문 다 읽고 나서 해결될 것 같아요. 그죠? 좋아요. 그럼 무작정 다 읽을게요. 첫 번째, 아까 우리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첫 번째 문장에 키워드 표시하는 거 speculation이 추측하다의 뜻인데 여러 가지 추측을 했다는 얘기는 심사숙고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간의 심사숙고를 한 후에 미국의 본사를 둔 based 레인보우 컴퍼니라는 회사가 마침내 acquired 인수했다. purchase하고 동의요. 아니면 buy 하셔도 돼요. purchase 그리고 CHASE purchase 했다. 코리안 주스 컴퍼니를 인수했대요. 이 수지 주스인데 이 레인보우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주스 회사겠죠. 뭐 드링크 관련. 지금까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회사냐면은 그들의 영향력, reach, 뻗치다, 도달하다의 뜻이니까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이번 인수가 첫 번째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되겠죠. 이 분야에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의 계획은 수지 주스의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약간의 변경만 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레인보우 회사의 아이덴티티, 그 회사의 이미지를 통합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제품을 미국 시장으로 가져와야 하니까 약간의 업데이트는 좀 하겠다. 이 수지 회사의 주스가 맛있고 이미지도 좋긴 하지만 이 레인보우 소속이다라는 느낌을 주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내용을 정리하면서 눈으로 읽지 말고 뇌로 읽습니다. 그리고 수지 주스는 one of the most 가장 기반이 탄탄한 원래 유기농 주스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그 회사의 시그니처 그럼 뭐예요?
상징이죠. 상징인 drink healthy라는 슬로건. 슬로건이 drink healthy였네요. 근데 우리 아까 잠깐 슬로건 읽은 적이 있는데, 그죠? 그거랑 비교해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smiling sun, 반짝반짝 웃는 햇님표의 로고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컨테이너가 40온지라고 되어 있죠? 제가 지금 이거 숫자니까 키워드 표시했고요. 그리고 현재 그 회사의 브랜드는요, 이 수지라는 그 주스 회사의 브랜드는 뭐 때문에 알려져 있냐? 퀄리티가 높고요. 유기농이고 건강에 굉장히 신경 쓰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characteristic, 특징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수지 주스의 이런 강점들을 그대로 유지할 거다라고 브라이언 로어가 말했는데, 이 사람이 레인보우 회사의 책임자래요. 그러니까 뭐 홍보 정도가 되겠죠. 의사소통이니까. 그러나 부정적 단어 또한 우리는 몇 가지 변화를 가할 것이다. 자, incorporate, 통합시키다, 포함시키다. 몇 가지 변화를 포함시킬 건데 어디에? 제품에. 그래서 고객들이 쉽게 수지 주스가 레인보우 회사의 제품의 일환이 된 거를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같은 내용이죠. 보통 따옴표는요, 앞에 나왔던 문장을 반복 확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따옴표랑 앞에 나온 건 거의 일치하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 라고 미스터 로얼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컨선, 부정적 단어죠. 많은 수지 주스의 팬들을 염려시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가, 이러한 인수가 그냥 업데이티드 패키징, 변화해서 인수해서, 이 회사를 인수해서 그 뒤에 약간의 변화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그냥 뭐 포장만 바꾸는 거 이상일까봐 그래서 걱정을 합니다. 현재 고객들은 뭘 걱정하냐면 이 맛과, 주스의 맛과 우리가 유기농 재료들이 또한 타협될까봐, 타협하다, 바꾸다는 뜻이겠죠? 뭔가 이익을 위해서 뭔가 변형하는 걸 컴프로마이즈, 타협하다로 본 것 같은데, 그러나 레인보우 관련 직원들은 계속해서 약속합니다. 이 주스의 퀄리티는 똑같을 것이고 제품 또한 굉장히 고품격, 가장 높은 품질의 유기농 농산물, 프로듀스, 명사를 쓰면 농산물이죠. 농산물로 만들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다 읽었으니까 이제 주제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새로운 주스 브랜드를 광고하기 위해, 새로운 주스 브랜드가 아니라 합병이죠. 합병시키면서 기존의 브랜드 퀄리티는 그대로 유지하되 약간의 변형을 위해서 이제 레인보우 회사 거다라는 걸 얘기하겠다는 거니까 넘버 B번에 business transaction, 이게 변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사업상의 거래, 변화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viol, 이건 뭔가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회사가 건강 관련해서 위반한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정답이 될 수 없겠고, 네 번째, 한 브랜드의 프라이스 인크리즈를 논하려고.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자, B번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 곧 변화를 겪을 예정이다. 이 트랜잭션과 동의어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finally acquired, 인수했다. 이 회사를, 그래서 비즈니스 업체의 한 인수를 얘기하는 것과 동의어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B번. 그래서 지금 우리 9번 문제 풀었고요. 10번 문제 아까 지문 2까지 봐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1번, 2번 연계 문제 같아요. 어떤 내용이 제품에 반영되었습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프로덕트 라벨을 보고 퀘스천 넘버 10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제품 라벨 보라고 했다고 해서 바로 가시면 안 돼요. 항상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해당 문제를 먼저 읽고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2개씩 끊어읽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먼저 읽고 지문 가고, 문제 먼저 읽고 지문 가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11번, 12번 문제 읽고요. 10, 11, 12를 공략해서 풀면 되는 거죠. 괜찮죠? 좋아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가기 전에 해당 문제를 먼저 읽는다. 그럼 11번, 12번 문제를 보면 미스 리가 이 후기 남긴 사람이거든요. 아까 우리 후기 볼 때 맨 위에 리뷰도 있었고 맨 마지막에 이름이 있었죠. 이런 거 미리 봐두시면 기본 정보 파악 단계에서,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올 때 당황하지 않고 이거는 지문 세 번째를 봐야 되는구나 라는 느낌이 딱 오거든요. 그리고 12번도 리뷰에 따르면 이것도 보니까 리뷰에 따르면이니까 이것도 세 번째 지문 보라는 얘기네. 그럼 미슬리는 뭐에 대해서 부정적 단어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내용은 어차피 세 번째 지문을 읽고 풀어야 되니까 우리 지금 10번 문제, 즉 프로덕트 라벨에 어떠한 변화가 반영되었느냐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 지문과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저희가 굵은 글씨로 미리 읽었던 거예요. 그걸 약간 연노랑으로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 시간 관련 표현을 지금 센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거예요. 저기까지 보셔야 되는데 현재 리미티드 한정판이죠. 한정판 여름 플레이버가 있대요. 애플하고 오렌지 플레이버드 주스인데 거기에 원번치에 민트가 들어가 있대요. 그리고 우리의 다른 썸머 플레이버도 맛보세요. 핫피크 뷰티파잉 아름답게 해주는 주스고 정글 그린 주스도 있대요. 내용을 다 읽어야 되는데 coming soon 이거 제가 노란색 한 이유는 키워드 될 수 있으니까. Limited for 주스. 이게 가을 한정용으로 또 주스가 나오는데 그게 아까 우리 읽었던 ABC 디톡스예요. 그 이름은 애플 비트 캐럿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 같죠? 수지 주스 컴퍼니에서 생산된 거 맞고요. 그 회사는 이제는 레인보우 소속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교해서 봐야겠죠? 어떤 변화가 반영되었습니까? 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프로덕트 브랜드인지 리테일 프라이스 가격 얘기는 나온 적도 없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컨테이너 사이즈? 여기 40온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가서 비교해 보면 되겠고 그럼 마케팅 슬로건 여기 있다. 그죠? 요거랑 첫 번째 지문과 비교해서 보면 당연히 뭐 다 구할 수 있겠죠. 봤더니 45온즈는 똑같아. 그러니까 브랜드 바뀐 거 아니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사이즈 아니고 가격은 언급된 적도 없고 마케팅 슬로건인데 그 슬로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어떻게 됐었죠? drink healthy. 건강하게 마시자. 이런 슬로건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해피 주스, 헬디 라이프. 어쨌든 내용은 비슷하나 바뀐 건 맞죠? 그래서 지금 마케팅 슬로건에 약간의 변화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을 D로 찾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여기까지 봤죠. 그럼 11, 12번 문제 지문 3봐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문제 풀다니까 빨리 가야지 라고 하기 전에 해당 문제를 먼저 읽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3번 문제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플레이버, 어떤 맛을 이 미스 리가 테이스티하길 원하니 너무 맛보고 싶어 하니 이걸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미스 리의 내용을 묻는 거니까 세 번째 질문에서 답이 나오겠네요. 근데 여러분 아직 연계 문제 한 개밖에 안 나왔죠? 나머지 한 개 문제 나올 거라고 짐작하면서 보셔야 돼요. 나 한국에서 2개월 전에 미국으로 이사 갔어. 그리고 너무 기뻤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수지 주스를 우리 동네 식료품 가게에서 주스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I didn't think 부정적 단어. 나는 진짜 내가 미국에서까지 수지 주스를 맛볼 줄 몰랐어. 그리고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써니민트까지 맛봤다. 그래 써니민트 있었죠. 그래서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현재 너무 excited 돼 있어. 이 단어 아까 문제에서 봤던 단어죠. 알게 되어서 뭘 알게 되냐면 맛이 심지어 똑같아. 그래서 나 있잖아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트라이 해보고 싶어. 우리의 폴 스페셜 플레이버 6월 당신의 회사의 폴 스페셜 플레이버도 역시 맛보고 싶어 죽겠어. 그럼 결국은 어떤 주스를 맛보고 싶다. 폴 스페셜 플레이버. 그럼 뭐 찾아가면 돼요? 거기에 있을까요? 폴 스페셜 플레이버. 여기 없네. 그럼 당연히 표에 가서 보면 되겠죠. 뭔가 답의 근거가 확실한데 불충분해. 그럴 땐 연계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연계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서 폴 플레이버 리미티드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ABC 디톡스 드링크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C번. 이렇게 찾아서 저희 지금 연계 2개까지 확인했고요. 현재 지금 우리 못 푼 문제가 지문을 다 읽고 풀어야 되는 미즈 리에 대해서 무엇이 언급되어 있습니까? 이 미즈 리가 아래 후기를 쓴 사람이니까 분명히 I라고 사방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I라는 사람은 이 글을 쓴 사람은 키워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어를 소재 명사라고 합니다. 소재 명세. 글의 글감, 소재가 되는 단어들은 키워드로 보지 말자. 그게 아무리 고유명사일지라도, 부정적 단어일지라도, 숫자일지라도 말이죠. 좋아요. 그리고 12번에 unsatisfied 한 거. 이 두 개 찾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거 하나. 그다음에 다 읽고 나서 풀면 끝나는 거죠. One question I had. 우리가 아까 읽었던 다음부터 읽어보면 내가 근데 질문이 하나 있어. 뭐냐면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내가 맛볼 수 있는 이 맛들이 약간 다소 리미티드 부정적 단어죠.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 혹시 더 많은 플레이버를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니? 곧 내가 클래식 플레이버, 고전적인 플레이버, 그러니까 잘 팔리는 오랫동안 팔았던 플레이버들은 뭐와 같은 스파클링 애플이나 체리 쿨러나 이런 거는 찾아볼 수 있었으나 내 생각에 내 가장 좋아하는 플레이버인 코코넛 파우더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좀 불만이구나. 그래서 너가 그런 맛들을 역시 가져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럼 불만은 여기서 끝나는 거다. 그죠? 따라서 자 12번 문제. 도대체 뭐가 불만이니? 그러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플레이버를 미국에서 맛볼 수 없다라는 답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가 바뀌었다. 탈락. 가격 얘기는 안 나왔고. 세 번째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주스를 테이스트 맛볼 수 없다라는 것이다. 정답 C가 되겠고. 그리고 합병이 있은 이후에 accusation, 합병의 명사형이죠. 아까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봤던 acquire의 명사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맛이 똑같지 않더라. 합병한 이후에 이런 내용도 없었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다? C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didn't see 하고 unable하고 부정적. 자, 질문이 부정적이면 내용도 부정적. 그러니까 unable, didn't see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돼요. unsatisfied. 자, 부정적 단어들의 향연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읽고요. 이제 미술 리에 대해서 무엇이 언급되어 있나에 대한 답을 찾아봅시다. 정말 기쁠 것 같아. 네가 또한 미국으로 그 맛들을 가져오면. 여기까지 읽었구나. 그리고 내 생각이 말이야. 수지 주스는 베스트 퀄리티가 맞긴 한 것 같아. 이 업계에서, 시장에서. 그리고 the premium, 이게 비싼 요금이겠죠? 비싼 돈. 그 돈을 더 내고라도 그 주스를 미국 마켓에서 사는 거에 나는 확신해. 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thanks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이애나 리라는 사람이 보낸 것이고 이 리에 대해서 무엇이 나타나져 있습니까?에 대한 탑을 찾아보면 A번에 grocery store에서 일한다. 아니에요. 이건 아까 내 지역 식료품 가게에서 이 주스를 찾았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최근에 다른 외국으로 뭐 했다? 이주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코리아에서 미국으로 이사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전에 수지 주스를 맛본 적이 없다. 이건 뭐 당연히 아닌 거 알겠고. 네 번째는 수지 주스의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 역시 답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다? B번이다. 그러면 여기서 moved를 뭐로 바꿨어요? immigrated로 바꿨고, 그리고 another country 이거를 US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본문에 나온 단어보다 보기에 있는 단어가 크면, 덩어리가 크면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의어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B가 되겠죠. 여기까지 다 풀었는데 풀어봤더니 연계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키워드를 비교하는 문제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고, 그리고 이 연계 문제가 뒤쪽에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수험생들이 그 시간이 되면 좀 당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문제를 풀려고 하냐면 이 배점이 높고 결코 어렵지 않은 이 더블 문제 아니면 트리플 문제, 2중, 3중 지문들을 먼저 풀고 나중에 싱글로 가자. 이 전략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풀었을 때 나오는 점수가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연계 문제는 키워드를 이용한 단답형 보기 문제이기 때문에 포기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